스텔라는 호텔 라운지의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친자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세리와 자신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김선재가 조작한 거짓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정호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스텔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가 아니라고 해서 복수를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민두식이 그녀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며 오판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왔지만 여전히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판술은 스텔라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스여사, 기다리셨습니까? 앉으세요, 판술씨. 스텔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판술은 서둘러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투자하신 그것 말입니다. 석 달 만에 수익률이 300%가 나왔습니다. 스여사 덕분에 제가 평생 벌 돈을 몇 달 만에 벌었습니다. 잘 됐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오판술은 흥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과 함께 스텔라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스여사,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진 민강유통 주식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스여사께서 운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스텔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민강유통 주식이요? 판술씨,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을 운용하는 것과 지분을 넘기는 건 차원이 다르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라리 제가 그 지분을 사는 게 낫겠어요. 시세보다 20% 더 드리죠. 어차피 민강유통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주가도 불안정할 겁니다. 오판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제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5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판술씨는 이미 제 실력을 보셨잖아요? 5배요. 오판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민강유통 주식 전부 스여사께 넘기겠습니다. 스여사만 믿겠습니다. 스텔라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판술씨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판술은 들뜬 표정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스텔라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지분 확보에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스여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강유통 내부 정보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오판술의 맹세에 스텔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스텔라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지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레스토랑 내부는 조용하고 품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지섭이 들어오자 스텔라는 우아하게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갑자기 부르시길래 궁금했습니다. 민지섭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민경채는 그를 무능력자 취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 본부장님. 지금 민강유통에서 본부장님의 입지가 어떤지 아시죠? 스텔라의 직설적인 말에 민지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요즘 좀 힘들긴 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민씨 가문의 유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들에게 밀려 아무런 존재감도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민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텔라의 말이 뼈아프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강유통 지분을 제게 파세요. 시세보다 30% 높게 드릴겨. 그 돈이면 본부장님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분을 팔라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붙잡고 계실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본부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취미도 즐기시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시고요. 민지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텔라의 제안은 묘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민강유통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생각해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스텔라는 명함을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후 스텔라는 이번에는 민수정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민수정은 스텔라를 마주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민 전무님께도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분을 제게 파세요. 시세보다 높게 드릴 겨. 제 지분으로 뭘 하시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 겨. 저는 민강 유통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리고 전무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전무님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민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루시아가 회장 대행이 된 후 그녀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그녀를 견제했고 민지섭은 무능했습니다. 저한테 뭐가 남는데요? 독립 자금을 드릴 겨. 전무님이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죠. 민강유통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전무님만의 길을 가세요. 민수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민경채의 그림자에 가려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시작할 사업에 투자도 해주세요. 좋아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스텔라는 이제 민강유통 지분 25%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단순히 지분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강유통을 완전히 장악해 민두식이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문태경은 회장실에서 루시아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근 민강유통 지분 변동 내역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오판술 씨의 지분이 전부 스텔라 여사님 명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민지섭 본부장과 민수정 전무의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5%. 스텔라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확보했어요? 네. 이 속도라면 곧 최대 주주가 될 겁니다. 저는 스텔라 여사님이 민강유통을 장악하려는 것 같아요. 루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텔라는 그녀의 동맹이었습니다. 함께 민두식에게 복수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맹이 경쟁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를 만나봐야겠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루시아와 문태경은 스텔라의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습니다. 스텔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루시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생각이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지분을 모으시는 거예요? 스텔라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도 알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뭔지. 민두식에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합의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민강유통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잖아요. 정상화? 스텔라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루시아, 당신은 민강유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두식이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저는 미소를 위해 복수를 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파괴하는 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스텔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민두식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요. 그가 제 아들에게 한 것처럼요. 문태경이 나섰습니다. 여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민강유통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까지 파괴하실 건가요? 태경씨, 당신도 부모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자제하라고 하는 거죠? 루시아는 스텔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스텔라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루시아, 미안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막을 수 없어요. 여사님,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루시아와 문태경은 호텔을 나서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스텔라 여사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할 것 같아요.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복수를 해온 동료와 이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두식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 민경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호세였습니다. 민두식은 최근 스텔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호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정호세를 한국에서 쫓아낸 것이 스텔라의 복수를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민두식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호세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민경채의 미래를 위해 그를 한국에서 내쫓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정호세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제 어머니의 복수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스텔라의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스텔라는 그를 맞이하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장 여사.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네가 호세 어머니라는 거 알고 있네. 스텔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20년 전 일은 내가 잘못했네. 호세는 좋은 청년이었어. 하지만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 보냈다고요? 스텔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그렇게 가볍게 말하시는군요. 아니야. 난 호세를 죽이지 않았어. 그저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뿐이야. 그 애의 교통사고는 진짜 사고였다고. 거짓말. 스텔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들을 한국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회장님 때문이에요. 민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텔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 여사. 미안하네.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사과로 제 아들이 돌아오나요? 스텔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일생을 바쳐 키운 민강유통. 그것을 파괴하는 게 제 목표예요. 회장님이 제게서 아들을 빼앗았듯이 저도 회장님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예요. 민강유통을 파괴한다고? 그럼 수천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건 회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그저 제가 파괴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민두식은 스텔라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민두식은 무력하게 호텔을 나서며 자신의 과거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강유통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텔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민두식, 루시아, 문태경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스텔라와 이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방청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텔라를 이용해 루시아를 몰아낼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가 일어나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민강유통의 경영권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회장이야. 회장님 앉으세요. 주주총회는 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장님의 지분은 28%이시죠? 하지만 저는 현재 25%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 계신 이사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이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사들은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텔라에게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저는 스텔라 여사님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찬성합니다. 민 회장님은 최근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경영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루시아가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회장 해임은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고. 루시아 사장님. 스텔라가 루시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절차는 이미 다 밟았어요. 이사회 동의도 받았고요. 오히려 사장님 쪽이 문제가 많죠. 민 회장님과의 불명확한 관계, 경영 능력 부족. 그건. 그리고 사장님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를 지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스텔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방청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루시아를 몰아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스텔라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민경채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경채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제 제거 대상이에요.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사님을... 당신도 민두식의 자식이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돼요. 주주총회는 결국 스텔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사들의 찬성으로 민두식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스텔라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민두식은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고 루시아와 문태경은 어두운 얼굴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스텔라는 회장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가 회장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회장실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민두식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정호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스텔라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어요?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천천히 돌아서며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시아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텔라도 맞은편에 앉으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루시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이 절망에 빠져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제가 도왔죠. 잊을 수 없어요.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복수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길이 갈라질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루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저는 민강 유통을 미국계 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뭐라고요? 루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강 유통을 매각한다고요? 왜요? 제 목표는 민두식이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민강 유통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텔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정호세를 위한 복수를 완성하고 싶을 뿐이에요. 루시아는 스텔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이건 아니에요. 정호세 씨가 원한 게 정말 이런 거였을까요? 어머니가 복수에 집착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원했을까요? 루시아. 스텔라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을 알아요? 제 아들을 잃어본 적 있어요. 저도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복수는 끝이 없다는 걸. 미소는 제가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스텔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민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예요. 루시아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루시아, 나가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루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수의 동료였던 스텔라가 이제는 막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태주는 스텔라의 서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스텔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거리에서 구해줬을 때부터 모태주는 스텔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텔라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수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모태주는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태주는 루시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루시아는 놀란 표정으로 모태주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모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루시아 씨,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모님이. 스텔라 여사님의 약점입니다. 루시아는 놀라서 모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점이라고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사모님을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모님이 스스로를 파괴할 거예요. 모태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과거 미국에서 재산을 모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이건 배신 아닙니까? 배신이 맞습니다. 모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모님은 20년 동안 복수에 집착해 살아오셨어요. 정호세 도련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파괴적인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루시아는 서류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여사님은 큰 타격을 입으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루시아 씨, 부탁합니다. 사모님을 막아주세요. 민강 유통을 파괴하기 전에요. 여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미움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요. 모태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섬겨온 사모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루시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주 씨, 이제 가보겠습니다. 루시아 씨, 민강 유통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모님도 지켜주세요. 모태주는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루시아는 서류 봉투를 들고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 증거를 사용하면 스텔라를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강유통과 수천 명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의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모태주가 건넨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루시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들어오세요. 스텔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텔라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민강유통 매각과 관련된 서류일 것입니다. 루시아, 무슨 일이에요?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민강유통 매각을 재고해주세요. 스텔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요.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루시아는 서류 봉투를 스텔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스텔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태주씨가 주셨어요. 태주가. 스텔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미국에서 재산을 모을 때 사용한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날 배신했다고요? 스텔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비서님은 여사님을 막고 싶어 하셨어요. 여사님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 배신한 거예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배신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루시아의 말에 스텔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사님, 이 증거가 공개되면 여사님은 모든 걸 잃게 돼요. 재산도 명예도 자유까지도요. 그러니 제발 민강유통 매각을 멈춰주세요. 스텔라는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20년 복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당신도 날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에요. 여사님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정호세 씨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행복이었을 거예요. 스텔라는 정호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세, 미안해. 엄마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여사님, 알겠어요. 매각은 취소할게요. 하지만 회장직은 당신한테 넘길게요.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스텔라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복수가 무너지자 허탈함만이 남았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사님,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정호세 씨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스텔라는 루시아의 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느라 잊고 있었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스텔라는 한국을 떠나기 전 민두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호세의 죽음에 대한 진짜 진실을요. 민두식은 스텔라의 요청에 응해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 여사, 할 말이 있다고 했지. 회장님, 호세는 어떻게 죽었나요? 진짜 진실을 듣고 싶어요. 민두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세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네. 그건 진실이야. 그럼 뭐가 진실인가요? 20년 전 호세는 내 딸 경채와 사귀고 있었어. 하지만 난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지. 경채는 민강유통의 후계자가 될 아이였고 호세는 미안하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았어. 스텔라는 분노를 삼키며 민두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를 한국에서 쫓아냈어. 돈을 주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호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돈을 받고 떠났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호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난 그게 진짜 사고라고 생각했네. 내가 사주한 게 아니야. 거짓말. 스텔라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야. 민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지. 호세를 쫓아낸 건 내 책임이고 그 결과가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장 여사, 난 호세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어. 그저 딸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것뿐이었네. 스텔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민두식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세의 교통사고는 정말로 우발적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20년 동안 잘못된 복수를 해온 건가요? 스텔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여사 미안하네. 호세는 좋은 청년이었어. 난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지.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네. 다만 호세의 명복을 빌겠네. 민두식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스텔라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탈함도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민두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스텔라는 혼자 남아 정호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네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는데. 스텔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텔라는 루시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스텔라를 마주했습니다. 스텔라는 이전과 달리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앉아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스텔라는 서류 뭉치를 루시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강유통 지분 양도서예요.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을 당신한테 넘길 거예요. 여사님, 루시아 이제 민강유통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려던 파괴가 아니라 재건으로요. 루시아는 서류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사님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복수도 끝났고. 아니 복수는 애초에 필요 없었어요. 스텔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루시아 떠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세리를 잘 돌봐주세요. 루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세리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세리는 호세가 사랑한 민경채의 딸이에요. 저는 여전히 세리에게 애착을 느껴요. 부탁할게요, 루시아. 여사님. 루시아는 스텔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여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복수를 완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루시아 당신이 저를 막아줘서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았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같은 목표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구원해준 사이가 되었습니다. 루시아 행복하게 사세요. 미소양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여사님도요. 이제 정호세 씨를 위한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세요. 스텔라는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 동안 포옹한 채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스텔라는 회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민강유통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 복수를 내려놓고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창가에 서서 스텔라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강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루시아는 정식으로 회장이 되었고 문태경은 사장으로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루시아와 문태경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투명 경영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직원들도 이제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루시아는 보고서를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두식 시대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는 모두 정리되었고 민강유통은 깨끗한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백미소 재단 설립건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루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백미소 재단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미혼모와 학교 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네, 이사들도 모두 회장님의 뜻에 동의했어요. 민강유통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문본. 문태경은 루시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문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동료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백미소 재단 개소식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네. 드디어 미소를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루시아는 책상 위에 놓인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네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거야. 네가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말이야.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미소 양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회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걸요. 고마워요, 문본.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강 유통은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백미소 재단 사무실에서 민세리는 열심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설립 이후 매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과거의 죄를 속죄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세리 씨, 오늘 상담 일정 확인하셨어요? 직원의 질문에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3명과 상담이 잡혀 있어요. 민세리는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민세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학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학생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당한 괴롭힘,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들. 민세리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백미소가 겪었을 고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세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들며 민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왜 미안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네가 겪은 일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상담이 끝난 후 민세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재단에 방문했습니다. 세리야, 오늘 상담은 어땠어? 엄마. 민세리는 루시아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속죄해도 모자라요. 제가 백미소 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루시아는 민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네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소도 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야. 정말요? 그럼. 세리야, 이제 앞을 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자. 민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씩 그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미소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 평생 엄마 곁에서 속죄하며 살게요. 고마워, 세리야. 우리 함께 미소를 기억하면서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주말, 루시아는 민세리와 문태경을 데리고 미소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봉안당에 들어가 미소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민세리는 미소의 사진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민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야,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어. 내가 너무 철없고 나빴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민세리는 영정 앞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리야, 일어나. 엄마. 미소는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원할 거야. 민세리는 천천히 일어나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시아는 미소의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왔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엄마가 복수를 끝냈단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두식도, 민경채도, 김선재도 모두 벌을 받았어. 하지만 엄마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 용서와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문태경은 루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힘든 길은 끝났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소야,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게. 네가 원하던 대로. 엄마가 웃으면서 살게. 세 사람은 미소의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으로 미소를 기억하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소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네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될게.
루시아는 마지막으로 미소의 사진에 키스를 하고 천천히 봉안당을 나섰습니다. 민세리와 문태경도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봉안당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문태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봉안당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뒤로 따뜻한 햇살이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새로운 희망의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하늘에서 엄마와 동생 그리고 문태경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바라던 대로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